전세 공급가액의 3%라는 건 대단히 엄청난 거예요. 기본 세율이 1%잖아요. 중가산세가 2%라고요. 3%는 더 때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행위를 보고 너무 나쁜 짓 하면요. 이거는 뭐냐면 가공발급인데 없는 거래인데 있죠.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는 경우 자료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 있잖아요. 최고 이쪽에 세금계산서 관련한 가산세 3%짜리가 최고 세율이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공발급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자료상 거래고, 위장발급은요. 위장발급은 다른 명의로 꺼내는 거, 공급자를 다르게 해서 꺼내는 거 있죠. 과표를 이렇게 분산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2%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이거보다는 뭐예요? 여전히 위쪽에 제가 얘기했던 4개, 이거하고 지연수주고 4개 있잖아요. 4개가 가장 시험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송하지 않았다면요? 전송 안 했으면 이건 미전송했다면요? 발급일이 다음 날부터 했다면 0.3, 그죠? 7월 25일까지 전송하지 못했다라면 당연히 그죠? 우리가 0.5% 가산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관련한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이거 발급 전송 좀 아실 거라고 봐서 그냥 이 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 볼게요. 신고 납부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 볼게요. 이거랑 대비해서 2개가 있죠. 신고 납부.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신고 납부는 도대체 언제 있잖아요. 가산세가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매긴지 보겠습니다. 3가지 경우. 여기 없나? 뭐야? 여기 앞에 가보죠. 여기 있겠지. 요 경우입니다. 요 3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뭐야? 요 3가지 경우에 신고 납부 가산세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 기한이 있는데 요 3가지 행위를 하면 이거는 신고 납부를 잘못했다고 봐서 가산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3가지가 바로 지연제출, 그 다음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 때문에 있죠. 이 개념 정리를 한다고 이걸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는지 정확히 보죠. 지연제출은 뭐냐면 일명 예정 때 했어야 될 거래를 누락해서 언제 한 거예요? 그죠? 확정신고 때 반영한 것을 뭐예요? 지연제출 사유라고 해요. 그러면 예정 때 못한 걸 확정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신고까지는 반영했죠. 늦게는 일단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있죠. 신고 납부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정신고 볼게요. 수정신고는 일단 확정신고를 했다 이거잖아요. 했는데 그 내역 중에 일부 누락이 되어가지고 뭐야?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 확정신고 이후에 뭔가 그죠? 신고하는 그 신고를 수정신고를 합니다. 얘도 7월 25일 날죠. 제대로 했어야 될 그죠? 거래가 누락되어서 8월 10일 한 거니까 얘도 잘못했다고 봐서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한 후 신고는 뭘까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신고조차도 안 했다 이거죠. 아예 안 하고 늦게 뭡니까? 늦게 정거래를 누락해서 늦게 신고한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가산세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한 이 정도 비율, 그죠? 이 정도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정신고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당연하다. 기업에 가보시면 수정신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있죠. 가산세 낸다 이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가산세 내는지 보겠습니다. 가산세 종류가 여기 밑에서 요거 가지고 갈게요. 세 가지를, 그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요. 신고불, 납부불. 요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납부 불성실을 하지 않고 이름이 다 통일됐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이름이 다, 이제, 그죠? 통일됐는데 그냥 하도 버릇이 들어서 그냥 저는 뭐야? 그냥 납부불 이렇게 할게요. 근데 모든 소식이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 가산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뭐냐면 신고 불성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납부 불성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납부 불성실. 신고 불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신고 불성실은 그냥 징벌적이라고 보면 돼요. 신고 좀 똑바로 해. 앞으로 좀 열심히 해봐. 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가산세라면 여기는 뭐예요? 이 납부불은 연체이자 성격이에요. 너가 그때 해당 있죠. 그런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지 않았던 세액을 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하고 뭐예요? 세액 기준이죠. 이 말의 의미는 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매기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세액이 없으면, 만약에 얘가 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세액이 없거나 마이너스랍니다. 세액이 없거나 마이너스를 어떤 경우입니까? 매입 누락했다면, 한 건만 매입 누락했다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세액이. 이런 경우는 뭐예요? 0이나 마이너스 홈수가 나오면요. 이런 경우는 0을 곱해본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요, 이 가산세는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봐서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액 기준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럼 만약에 영세율 이런 분들이 누락했다 할까요? 수출거래 2천만 원짜리 누락했습니다. 그럼 신고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액이 있나요? 세액이 0이니까 곱하도 가산세가 없고, 그러면 얘도 뭐예요? 세액 기준이니까. 그죠? 영세율 거래 2천만 원짜리는, 그죠? 영세율 0이니까 이거 가산세를 뭐예요? 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영세율 거래는 뭐예요? 누락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과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죠. 신고 불성실에 새끼를 하나 쳐요. 그죠? 새끼를 하나 친 게 뭐죠? 여기 신고불은 맞잖아요. 신고불은 맞죠? 근데 여기에 있죠. 서브 개념으로 하나 더 만든 개념이 뭐예요? 영세율 때문에 별도의 뭡니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불은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에요. 여기에 있죠. 새끼를 쳤다고 보면 돼요. 이 신고불에 있죠. 새끼가 뭐예요? 영세율 신고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세액 기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뭔 기준으로? 공급가액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는 세액이, 얘는 뭐예요? 공급가액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가산세 그죠 구할 때 토탈 나올 수 있는 가산세는 네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불성실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지연 발급이나 지연 수치나 미발급이나 종이나 그죠? 될 것이고, 여기는 신고불, 납부불, 영세율이 있다면요. 영세율, 신고불. 요까지 해서 토탈 가산세 그죠 폼이 네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죠. 여기서 이제 네 개가 나와서 그럼 얘는 공급가액이고 얘도 공급가액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1번하고 4번은요. 공급가액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 둘이는 뭐예요? 얘 세액 기준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신고불성실은 말 그대로 뭐예요? 왜 안 돼? 이게 약이 없나? 신고불성실은요, 일반 과소와 무신고, 부당이 있습니다. 근데 부당한 거는요, 출제된 적이 거진 없어요. 딱 한 번 됐는데,
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부당하다는 있죠. 신고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부당 신고도 하면 40% 가면 되고, 그러면 일단은 두 개가 있습니다. 신고불허.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10%짜리가 지연 제출하고 수정 신고가 되고, 무신고는 뭐예요? 조금 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가 된다는 점 알아야 돼요. 20%라는 점이 우리 세무위급은 기한후 신고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적용해 볼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우리 세무위급에서는 무신고가 많이 출제되니까 항상 있죠. 무신고 나오면 생각이 뭐예요? 신고불이 20%라는 걸 머릿속에 딱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수가 뭐예요? 당연히 만분의 2.5 모든 납부지연 가산세는 전부 다 뭔가 하루의 일수가 납부지연 그죠? 일수가 만분의 2.5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예전에는 수동원인데 지금은요 되게 좋아졌죠? 날짜를 치면 자동적으로 만분의 2.5가 모여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자동 계산해줘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일수는요 이렇게 구해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하고 만료일은요 내가 자진 납부한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까지의 기간 계산해서 뭡니까? 결국은 일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지가 다 뱉어내니까 일단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를 과세표준은요 0.5 때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외우기 힘들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뭐 0.5 있잖아요. 이게 좀 나와 있고, 뭐 여기 보시면 신고불은 여기에 71번 일반적 부당 아니면, 그 다음 무신고면요 여기 69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신고 나오니까 69번 하고 73 들어가고, 일반적인 있죠 지연 제출하고 수정 신고면요 71번 가고 여기 가고 영수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요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서 다 먼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한 것 같고 마지막 이제 감면만 보겠습니다. 감면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규정이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 규정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익혀야 되는데,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있죠. 이 감면에 대한 손질이 있었고, 되게 뭐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오, 좋아졌다. 예전에 있죠. 가산세 부담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산세만 몇백만 내본 적도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거는 되게, 뭐, 물론 제 돈은 아니었지만 되게 있죠. 힘든 거예요. 몇백만 낸다는 자체가. 그런데 빨리 하면 할수록 좀 빨리 깎아줘야, 좀 많이 깎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야, 수정신고에 대해서 있죠. 이 감면율이 90%까지 그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수정신고 감면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한 달 내에 수정신고하면 얼마를 깎아주는 거예요? 9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야 될 그죠 가산세에서 90% 깎아주니까 그건 적용률 얼마를 하는 거예요? 90%가 10%만, 그래서 10%에 10%만 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연 제출은 언제 하는 거죠? 예정 누락을 확정 때 한 거니까 석 달 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석 달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해당이 되니까 감면율이 얼마예요? 75%가 될 거고, 그러면 적용률은요? 2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수정신고를 이렇게 딱 익히세요. 1, 3, 6 이렇게 익혀야 돼요. 자, 한 달 내면 1이니까 뭐예요? 10% 적용률. 자, 이렇게 익혀요. 1, 3, 6 여기 보세요. 한 달 내 1, 3, 6 이렇게 돼요. 그 밑으로 안 나와. 한 달 내, 3개월 내, 6개월 내 이렇게만 나와요. 6개월도 안 나와. 1, 2, 3밖에 안 나와. 그럼 한 달을 내면 수정신고 했다면요.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10%만 적용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석 달이라면 어떻게 돼요? 지연 제출 아닙니까? 지연 제출 무조건 25%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6이면요. 25%의 배 아닙니까? 50% 되겠습니까? 아, 요 정도면 압니다.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연 제출이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25%. 수용 신고라면 136을 보고 판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이 적용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무신고는요, 감면이 수정신고가 좀 달라요. 얘는 그죠, 원죄가 있잖아요. 신고도 안 했다. 신고 세목인데 확정신고를 안 했으니까 찬밥심세를 하는 거야. 그래, 늦게 했다? 한 달 내에 했다? 그럼 1월 뭐야? 10%가 아니고 뭐야? 한 달 내에 하면 뭐야? 50%만 그죠? 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대신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날짜 가지고 있죠. 장난 안 쳐요. 날짜 가지고 뭐 좀 무신고를 뭡니까? 2달 30일, 2달 25일 내에 했다. 이런 식으로는 내지 않아요. 그래서 무신고는요, 이제까지 모든 시험에 전부 다 뭐예요? 한 달 내에 했다고 다 나왔어요. 수정신고는 예전에 3개월 내에 다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은요, 지금 문제에서는 1, 3, 6이니까 그에 맞춰서 있죠. 한 달 내도 있고 석 달, 그죠? 2달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용률을 알아야 되겠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적용률이 뭐예요? 그죠? 10% 되겠습니까? 1, 수용시간 1이면 1, 3, 6이면 10%, 3이면 25%, 그죠? 지연 제출은 무조건 25% 되겠죠? 무신고는 뭐예요? 한 달 내면 이건 별로 안 해주겠다. 50% 옛날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했다면요, 여기에 있는 있죠, 가산세 접근 방법 있죠. 요 5개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베이스가 중요해요. 여기서 1차적으로 그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모형이라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산세 틀인데 지연제출은 무조건 25%, 수용신고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틀인데 요거 50%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걸 적을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가지고 요 금액을 도출할 건데 빠르게 한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되는지 근거는 있으니까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걸 답을 안 보고 그죠? 어떻게 제가 뽑아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산세가 나왔죠.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아래 일기 예정 누락자를 확정됐다. 그럼 당연히 신고 납부 가산세가 당연히 그죠? 도출이 되겠죠.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세금 계산서는 훑으면서 봐야 되고, 일단 신고 납부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면요, 이렇게 적으세요. 1번은 세금 계산서, 2번, 3번, 4번은 영세율이 되겠죠. 요거는 지금 신고불, 납부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딱 이렇게 1, 2, 3, 4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잘못한 내역을 딱 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연제출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하면 여기 딱 적는 거예요. 신고불이 요거 두 개잖아요. 25%? 얘도 25% 이렇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만불이 2.5.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제가 여기 이거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적으면 되잖아요. 두둑 적을 수 있겠죠. 가산세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접근하더라고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뭐 하고 있는다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10%. 부당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뭐예요? 20%. 그냥 일반적인 지연제출 수령 신고는 뭐예요? 다 10%밖에 안 돼요. 10%. 여기는요, 일수죠. 며칠입니까? 91일. 저는 계산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자동 계산되니까 딱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0.5%. 솔직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예측이 된다고요. 다 나와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세액 기준이니까 얘하고 얘 두 개는 뭐예요? 두 개 동일하다고, 두 개. 똑같은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영세로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 세 건의 거래에 영세로 있습니까? 없죠. 그럼 4번을 지워버리라고요. 그죠? 그럼 1, 2, 3만 하면 돼요? 그죠? 1, 2, 3만 하면 돼요. 이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얘부터 먼저. 자, 미납세액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 거래를 똑바로 신고했다라면 냈었어야 될 세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세액, 요거는 매출은 내고, 매입은 빼고, 매출이잖아요. 그죠? 이건 없어지고, 결국은 100만 원이 뭡니까? 이때 똑바로 신고했다면 내야 될 세액이다.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있죠. 25,000원 이렇게 구하고, 22,750원 이렇게 구했죠. 그죠? 요거는 기계적이라도요. 이거 딱 구했죠? 그리고 있죠.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세금 계산서를 훑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동그라미 해봐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적법수지 여기 지연 발급도 걸리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뭡니까? 지연 발급 1% 아닙니까? 10만 원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해당 금액을 뭡니까? 마무리 해가지고 여기 요 금액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있죠. 한 번은 신고서에 제가 입력해 볼 건데 요거 한 문제를 신고서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입력은 기출 문제를 할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일기 확정을 요거니까 여기에서 있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산세 볼게요. 예정부터 먼저 해야 되죠. 자, 예정 누락 자료가 지금 있죠. 여기가 잠깐만요. 내가 지금 원고가 없네. 1,000만 원, 600 좋았습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예정 1,0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누락 600,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옆에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있잖아요.